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 상승, 코스닥은 3.37%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았죠. 미국 선물이 1% 넘게 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여기서 미국 증시가 추세가 꺾이면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예를 들어 이제 어제 이런 자리였는데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꺾이게 되면 통통 치면서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이 상승 추세가 200일선 이탈하면서 확 꺾이는, 그러면 이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공포심이 좀 극에 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야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도 제가 말씀드릴 방송에서도 95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멘트 드렸었었는데 반등 살짝 나오고 언더슈팅 나와버렸죠. 아마도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의 좀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좀 보는 게, 그 심리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1000포인트 깨고 뭐 계속 받아줬는데, 특히나 9월 28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4,457억을 받아줬어요.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도 4천억대로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받아냈던 게 또 이때입니다. 공교롭게 8월 6일이었던가요? 보시면 4천억대로 물량 받아낸 게 며칠 없는데 8월 9일이네요. 4,490억 받았거든요. 8월 9일날. 그리고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저도 사실은 요 정도나 950 정도에는 조정이 마무리 될 거야라고 봤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어, 뭔가 이제 신용 뭐 비투 물량도 이제 반대 매매 쏟아지면서 뭔가 좀 미증시에 비해서 과하게 밀렸던 측면은 뭐 공매도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지면서 언더슈팅이 나온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뭐 다행히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9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음봉 맞고 그러면은 우리 증시 뻔하 번짝 개파라 크게 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인 대량 매수 데려오면서 아마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래서 한 900포인트 근처에서 남은 현금을 모조리 때려 박아야겠다, 그렇게 저는 매매 전략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미증시가 양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봐도 여기서 내리 꽂으려는 흐름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미국 선물도 거의 뭐 나스닥은 1% 가까이 또 오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선물이 올랐으면은 본장에서 갭 띄우고 밀고, 선물이 내리면 본장에서 갭 하락했다가 올리고, 뭐 이런 모양새라, 뭐 미국 선물을 굳이 선물이랑 이제 본장이랑 커플링 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바닥 잡고 좀 날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미증시가 뭐 크게는 오르지 않더라도 양호한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증시는 하루 정도는 그래도 더, 워낙 낙폭이 지금 과대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이런 식으로 추가 반등이 한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때 이제 급락 후에 이렇게 조정 없이 거의 조정이 없었죠.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때처럼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이때랑은 조금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올 때마다 막 계속 억지로 버텨내기보다는 대응을 좀 하면서 반등 시마다 좀 대응해주고, 다시 하락이 나오면 또 매수해서
전략을 좀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올 정말 증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7월까지는 그래도 저희 뭐 이제 리딩방도 저희 고객님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떤 조정 구간이 올 때마다 나름대로 뭐 당연히 조정이 오면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그래도 대응을 하고 뭐 매매 전략 짜서 수월하게 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제 8월 조정부터는 솔직히 야, 좀 많이 어려웠다.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조정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때 이 조정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뭐 흐름도 원체 어렵고요. 시장을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게 참으로 뭐 무미하다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또 매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오늘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이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특히 낙폭 과대했던 종목도 위주로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테마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핫하고 시장을 주도했고 뭐 그런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뭔가 조금 이제 변곡점이 생기나 싶은 뉴스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이재명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악재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이제 투심, 그러니까 뭐 악재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투심이 조금 죽을 수도 있는 뭔가 좀 불안불안해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좀 뉴스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이제 구속 수사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들 수 있는 뉴스가 좀 하나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이제 대장동 의혹도 이제 공수처에서 뭐 그냥 검찰로 넘겼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이제 시장이 뭐 급반등하지 않고 평이한 시장이었다면은 윤석열 뭐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확실히 뭐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홍준표 관련주가 올라갔으면 뭔가 확실히 조금 이 기사를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윤석열 관련주도 뭐 다 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관련주도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관련주만 이렇게 이제 좀 땡기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러니까 예전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뭐 다 이런 자리에 있었을 때 TBC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홍준표 테마주를 조금 많이 밀었죠. 이재명, 윤석열보다는 지금 뭐 차트의 자리로 보나 앞으로 뭔가 우리가 악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안전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나 홍준표 관련주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많이 이때 드렸었는데, 뭐 자리를 좀 만드는가 싶더니, 이때 당시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던 게 9월 28일이니까, 좀 버티나 싶더니, 그러니까 시장 빠지는데도 버티나 싶더니 결국은, 뭔가 이제 이때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드렸어요. 야, 홍주표 테마주들이 뭔가 전부 다 자리는 만들면서 유지는 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슈거리가 안 나오니까,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거나, 이재명, 윤석열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확 땡겨줄 만한 이슈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얘네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빠지니까 급락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일단은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뭔가 이제 이슈가 트리거가 발생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좀 땡겨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혼자 좀 이미 달렸던 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TBC도 그렇고 한국선제도
이때 보시면 시장이 급락 나오기 시작한 게 9월 28일이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잘 버텼어요. 근데 그러다가 무너진 거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기 전 홍준표 관련주들 테마주의 자리를 보면 반등 한번 나와 줘야 되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게 봤던 건데, 물론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떨어진 애들도 있지만 뭐 한국선제나 뭐 MH에탄올이나 얘도 딱 이런 자리였고, 반등을 주지 못하고 떨어진 애들도 좀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TBC가 이제 선빵 날리면서 상한가 말아줬고요. 장중엔 오늘 한국선제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TBC가 일단 상한가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간다면 그런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요 원위치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급락하기 전의 가격대, 여기까지 일단 주가를 힘겹게 좀 갖다 놓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뽑기는 힘들 겁니다. 차분히 이렇게 좀 갖다 놨다가 다시 한번 뭐 정말로 윤 전 총장이 구속 수사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발생이 되면 요렇게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홍준표 테마주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윤석열 테마주는 내가 윤석열 테마주를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상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보시면은 인맥주들 다 지금 이런 자리에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강력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뭐 부동산 정책주들도 그나마 뭐 신혼종합개발 정도 얘만 좀 볼만하지 나머지 애들은 영 자리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공략할 종목이 없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테마주에서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고요. 그나마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얘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때 정도 멘트 드렸나요, 방송에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한번 만들어냈죠. 기준봉 세우고 기준봉에 이제 박스 하단을 깨지 않고 롤링을 시키다가 박스권 상단 가져다 놓고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조정 받다가 다시 한번 이 상한가 고점을 뛰어넘는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앞산을 두 개나 만들고 전고점을 넘기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제 얘가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제 물량 처리를 하거나 뭔가 뭐 이득이 있으려면 이 위에서 롤링이 좀 되어진 다음에 떨어져야 뭔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제 눈에는 이때 상한가 보내고, 근데 이제 이때 보낸 상한가에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만약에 이날 거래량 한 이 정도 터지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조금 더 모습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때보다도 좀 부족한 상한가를 일단은 보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걸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요 매물대 6,600 뭐 한 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물대를 한번 넘기는 파동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뭔가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뭐 거의 1,000원짜리가 지금 이제 7,000원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는 거 없이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기준봉과 거래량들을 보면서 뭔가 좀 물량 털이가 아직은 좀 덜 됐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만 하는 것이지, 뭐 털라면 다 털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죽었다 해서 무조건 세력 안 나갔다 이거가 진짜
주식 매매하면서 깡통차게 되는 어떤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요런 거 한번 걸리면 이제 죽어나는 거거든요. 상한가 이쁘게 나오고 거래량 급감하는데 주가는 계속 밀려요. 그래서 얘 세력 아직 안 나갔어 하면서 계속 이제 뭐 물타기 하고 이러면서 물리게 되는 뭐 그냥 몰빵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제 거래량 줄었다고 해서 뭐 세력이 나가지 않았어 이렇게 맹신까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만 하는 거죠. 그냥 가능성만 높게 보고 얘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다면 그래도 여기서 거래량 좀 터트리면서 뭔가 한 번은 더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예측만 해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그냥 인정하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 어제 진짜 너무나도 핫했던 HK 이노엔이고요. 얘는 제가 요날 이제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얘는 아마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무조건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 왜냐면은 머크 경구용 치료제 재료가 일단은 좀 너무 적고 물론 지금 뉴스 뭐 부작용 뉴스도 좀 있고 근데 그러니까 머크 경구용 치료제 뉴스는 좀 이전부터 좀 있던 거긴 한데 어찌됐건 미국 증시를 올려 세운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뭐 가볍게 받아들여질 재료가 될 수는 절대 없죠. 무조건 한 번은 시장 한번 흔들어 제낄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AB 프로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저는 얘보다는 HK 이노엔이 더 좋아 보인다고 이날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요날 아마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갭 띄우고 요런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갭도 안 띄웠고 장중에 뭐 오늘 이제 어제 장중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양봉으로 고점까지 살짝 이제 넘겨놓고 여기서 이제 물량 다 넘겼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 전고점은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의 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팔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팔고 싶은 매도의 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고점이라는 게 참 때에 따라서 잘 이용하면 정말 멋진 돌파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장 최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어떤 매도의 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저도 이제 오전에만 좀 매매하고 오후에 이제 얘가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상따한 거 여기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요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다 매도 치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안 하다가 눌리길래 눌림에 여기서 살짝 들어갔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언제였는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그 동진 세미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호가창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야 될 때서 안 나와 얘가.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안 나오고 밀리고 또 밀리고 이러면서 그 매도 물량 쏟아지는 어떤 그 힘 있잖아요, 힘. 그걸 느꼈을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동지 세미캠도 그때 그랬고 물론 이제 동진 세미캠은 이제 삼성 이재용 인수 지시가 찌라시였고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HK 이노엔도 물론 장도 너무 안 좋기도 했고 장 끝나갈 무렵에 이제 뭐 부작용 기사도 좀 있기도 했고 동진 세미캠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샀나 하고 여기서 바로 손절됐습니다. 바로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나락을 갔죠.
야, 이 흐름까지는 솔직히 예측을 못했는데 저는 한 요렇게 정도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야, 정말 무서운 음, 어제 오후에 하락 파동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건들기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상한가 보냈던 요 가격대 있죠? 요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해주고 요 구간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추후에 공략 대상으로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얘는 좀 며칠 지켜봐야겠다. 뭐 AB 프로 바이오도 자리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제가 별로 공략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머크 관련주 둘이는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얘네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뭐 모멘텀이 생긴다면 이제 뭐 WHO 긴급 사용 승인 뭐 이제 받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뭐 뉴스랑 좀 체크하면서 뭐 기대감이 남아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좀 캔들을 만들어 가야 공략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 오징어 게임은 제가 뭐 완전히 예측이 빗나갔죠. 오판했습니다. 뭐 인정할 줄 알아야죠. 이때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투상 가고 그랬을 때 예전에 이제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이 콘텐츠 재료들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후 기대감이 좀 적다 보니까 급락 이렇게 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야 저도 이제 요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이거를 판단할 순 없죠. 이제 그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 막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거의 뭐 이제 유행 뭐 밈이 되면서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뭐 끝나진 않겠네. 그러면서 뭐 이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즌 2 만들려면은 뭐 몇 년 또 걸릴 거고 뭐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전혀 제 뭐 말이 무색하게 오늘은 이제 또 쇼박스가 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쇼박스는 여기서 이 했던 롤링들 물론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시장이 아니었다면 아마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땡길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만약에 갭 띄우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놀게 되면 여기서 했던 이 롤링들이 결국은 밑작업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시세가 뻗어 나가게 되면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큰 시세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마음 생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쇼박스 같이 이렇게 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은 의미 있는 전고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무지하게 흔들어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이제 넘기고 만약에 이렇게 가격대가 박스권이 바뀌게 되면 요것도 이제 하나의 밑작업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동화약품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화약품 뭐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뭐 지금 핫한 게 한국 BNC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얘는 저도 매매를 뭐 거의 하질 않았던 종목이라서 뭐 이때 방송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욕심 내려놓고 정리할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일단 고점 대비 70% 떨어졌어요. 70% 하락이 나왔고
이 바이오주들이 진짜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이오들 주들 중에 뭐 이제 뭐 5배에서 10배씩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났던 애들은 항상 이런 똑같은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뭐 신풍제약처럼 하한가 보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잠깐 볼까요?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뭐 이때 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갔었는데 이때랑은 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과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정말 혹시라도 신풍제약처럼 다시 이렇게 가면 뭐 제가 욕을 무지하게 나중에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소신껏 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끝났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고점 대비 70% 반등이 나왔고 이게 근데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40% 반등 나온 겁니다. 바닥에서 보시면 35%. 그러니까 일본 캔들로 보면 반등이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35%가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일본 캔들 상으로는 한 요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요 정도 더 좀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그림이 딱 맞긴 합니다만은 이미 한 35% 나온 상황에서 어떤 매매든 간에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조금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조금 더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개 안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네요. 나머지는 좀 짧게 짧게 할게요. 리비안 관련주들도 이제 에코캡이 일단 아직까지는 대장이고요.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많이 털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삼상 가던 날 이런 거 상당히 솔직히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고가권에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이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진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끝날 거냐 뭐 그렇게는 저는 이제 일단 보지 않고요. 왜냐면은 재료가 11월에 이제 상장이니까 한 달 정도 딱 마치 좋게 기간도 남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더 흐름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뭐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전지 애들도 한농화성이랑 CIS는 시장 빠진 거 대비 참 강했죠. 먹을 구간도 좀 많이 줬던 것 같고 어 캠트로스 뭐 일지 머티리얼즈 저희도 이제 빠지면 살려고 다 이렇게 뭐 지지점을 좀 만들어 놨었고 뭐 상신이 디피 세로닉스 뭐 시장 뭐 반등 나오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건데 그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이제 장 초반에 살짝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좀 오르는데도 2차 전지 애들은 오히려 좀 매물 추래가 좀 계속 되는 모습도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 이제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요거는 뭐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고민만 하는 거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크게 조정이 좀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뭐 짧게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기보다는 주도 섹터였던 애들이 눌림 주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한 달, 3달 사이에 2번의 아주 큰 조정장을 거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주도 섹터였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조정을 겪고 나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거나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때 당시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고 조정 거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바이오로 땡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2차 전지인데 요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혹시 이제 나오게 될 때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를 하게 될지
유심히 뭐 집중해서 어떤 수급들이나 이런 거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주도 섹터 역할을 이어갈지 아니면 오늘 그래도 이제 낙폭 과대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또 반도체 섹터로 뭐 이어질런지. 근데 차트의 상태들이 아, 다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워낙 낙폭과됐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것 같고. 하지만 후보군엔 좀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뭐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예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나 기아 이런 쪽도 좀 봐야 되겠죠. 오늘의 모습만 보면은 어, 자동차도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뭐 2차 전지냐 뭐 오늘 좋았던 자동차냐 IT 반도체냐 바이오냐 요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무튼 좀 관심 종목 정리해 놓으시고 어디가 주도 섹터를 할지 아니면 뭐 아예 주도 섹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게임도 상당히 강하죠. 최근에 뭐 위메이드는 이제는 저는 건들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간다고 말씀 한번 드렸고 와 뭐 여기서 마지막 불꽃 슈팅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오늘 시간에서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접근 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데브 시스터즈 둘이 좀 비슷하죠. 종목도 좀 증거금 종목이었나요, 얘네가? 예, 그쵸. 증백짜리 애들이고 게임 주고 좀 시세를 많이 냈는데 혹시 얘네가 좀 죽고 나서 또 뭐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펄어비스를 뭐 한 세 번, 네 번 지금 언급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만 원대에서부터 요땐가 한 번, 그 다음에 그러다 뭐 한 이땐가 두 번, 그리고 이날 엊그제 세 번, 총 세 번 정도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렸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보면 뽑고 지금 여기가 이제 지지점이었죠. 지지점을 깨니까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지지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요렇게 롤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박스권의 상단을 종가상 돌파해서 마감이 됐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차트도 이쁘고 참 괜찮죠. 근데 여기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일단은 중국이 뭐 이제 신규 게임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판호를 받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뭐 10월 뭐 테스트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뭐 붉은 사막 뭐 지스타에서 좀 선보인다는 재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년에는 이때 당시에 핫했던 도깨비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85,000원이 중요한 가격대였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맞고 떨어졌고 이 근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롤링이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뚫어내는 모습.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 시나리오는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기는 저는 뭐 발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바로 가기를 바라지만 기간 조정도 좀 급등 후에 기간 조정도 좀 짧았고 그래서 이거 바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펄어비스가 좀 제 눈에 괜찮아 보여서 추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